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되니까 중도층 이탈했습니다. 20대들은 배고프다가 아니라 일고프다.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20대 지지율 나갔는데, 그런데 6.17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겁니다. 치명적인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박원순 전 시장 관련입니다. 여성표도 하락을 하게 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구멍은 서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들이 좀 믿게끔 해라. 현 정부에서 이거 2, 3개월 지나고 나면 없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문제는 필히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쟁점일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론 끝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에 뭐 대통령 지지도 또 이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의 흐름을 통해서 전국을 읽는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시고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인데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시사 전화해서 안 불러주셔요. 식욕도 없고. 좀 불러주십시오. 식욕은 없는데 살은 더 쪄서 이렇게. 그래요? 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거의 9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로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치 보면 44.8%까지 떨어졌고, 뭐 총선 이후부터 치면은 한 2개월 남짓한 기간에 25% 상당히 떨어졌는데, 자, 배 소장님 이렇게 네.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떨어지는 그렇죠. 추세가 좀 너무 가파른 거 아닙니까? 급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급락. 급전직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임기 4년 차거든요. 지난해 이제 9개월 전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지율이 30%대로 접어들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는 이것이 이제 이념 이슈였죠. 이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결국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또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대통령 이제 지지율은 임기 4년차, 5년차 떨어집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 대통령의 임기 4년차 긍정은 괜찮은 편이죠. 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뭐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60%대의 고공행진을 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 잘했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를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상당히 방역 선진국이구나. 이런 K 방역 스타일. 그렇죠. 이게 받았거든요. 마치 이제 이 팝 아이돌계에는 BTS가 있듯이 마치 방역계에는 이 한국 방역이 K 방역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재 중에서 북한 악재가 먼저 이제 겹쳤습니다. 덮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6월 16일 날 김희정 부부장이 계속해서 이 조롱하고 욕설을 했었었죠. 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또 이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려서 2018년에는 뭐 남북 관계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율이 7, 80% 고공행진을 했고, 이때 지방선거 때 이 선거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때는 이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은 경제, 그 다음에 북한, 또 검찰개혁 공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북한 이슈가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감돌면서 아니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되니까 중도층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도층 이탈된 것은 정책을 통해서 복원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20대들이 더 이탈한 겁니다. 왜?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 이른바 인국공 논란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게 말줄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붕 뭐 이런 거 뭐 이제는 흔하디 흔한 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인국공으로 줄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상징화된 거죠. 그만큼 20대들은 일자리가 정말 이 배고프다가 아니라 일고프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20대 지지율 나갔는데, 그런데 6월 말 7월 초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냐? 6.17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북한 이슈가 아주 확산될 때이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지율이 30대도 급락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이 지지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박원순 전 시장 관련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7월 8일, 9일 바로 박 시장 이슈로 온 대한민국이 덜끓었거든요. 이러면서 여성표도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구멍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입니다. 예. 부동산 이슈도 서울이죠. 그다음에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서울입니다. 그것도 서울이고. 그리고 젊은 30대가 영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영혼을 끌어다가 갭 투자까지 엎어서 전세까지 싸잡아서 집을 사는 겁니다. 이게 아.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마용성이거든요. 야, 예. 그러고 보니까 시사선들이 용산에 있네요.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그런데 예. 부동산 이슈죠. 아, 민감하죠. 예.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도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지금 부동산인데 몇 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네. 물론 이게 언제까지 마냥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네. 태릉 골프장 이런 데를 좀 알아보겠다. 심지어는 육군 사관학교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과연 이게 부동산 대책이 해법이 될까 어떨까 이러면서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정말 임기 4년 차 이제 곧 5년 차입니다. 몇 개월 지나면 예, 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른바 정권의 위기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괜히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K 방역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부동산이 최우선 대책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도 아닌데 왜 부동산 이야기를 할까? 이 관련된 여론 수렴을 뭐 이게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공개되는 조사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청와대에서도 끊임없이 여론을 탐색하고 있거든요. 네. 그 흐름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계속 이거는 공개할 수가 없는 자료지만 조사를 합니다. 뭐 그러고 한 보니까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계속 그렇죠. 역대 정권도 그래 왔고 빅데이터도 봅니다. 예, 그런데 아 예. 이거 부동산 이거 구멍이 났다.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되는 거죠. 긴급 상황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 어유 큰일 났네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챙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 외부에 공개되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서 조치를 했다. 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만큼 부정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치를 하는 것이지 네. 그냥 넘어가도 되는 현상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웬만하면은 전면에 안 나섭니다. 네. 지금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하는 데서도 대통령이 한마디 합니까?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을 빚고 있지만 대통령이 한마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이냐? 지금 이번에 13일부터 17일까지 YTN의 의뢰를 받아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네. 여기서 서울은 이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0%대. 부정이 50%대. 그런데 내년 4월엔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예,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 현 정부에서 서울시장을 내주게 된다면 야당에게 네. 그러면 이거는 바로 국정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을 우려하게 됩니다. 네. 온 건 아니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계속되게 되면 이른바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여권 내에서의 어떤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면 이른바 이야기하는 이른바 레임덕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상당히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정말 중차대한 필요하죠. 시국이다라고 볼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소장 입장에서 본다면. 저도 이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임덕이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긍정평가가 40%되기 때문에 역대 정권과 비교해서 본다면 수치 자체는 높은 편이죠.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워낙 그동안의 높은 지지율에서 떨어지는 이 그렇죠.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가파르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닥친 이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어쨌든 대통령이 공급으로의 방향을 일정하게 틀었지만 이 청와대 정책실장 입장과 국무총리 입장과 맞습니다. 또 뭐 국토부 장관 입장과 이게 다 전부 다 달라요. 이러다 그래서-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치는 개그를 하신 건가요? 다 거죠. 배 소장 하는 걸 제가 네. 잘 안 되네요. 정부 내에서도 계속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조영 원내대표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연설에서. 했는데 원내대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도 김현미 장관 물러나라 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론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워낙 부동산 문제가 현안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기 때문에 꼭 서울의 뭐 강남 상구다 또 부동산 가격이 아주 뻥튀기처럼 오른 곳만 재산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마용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25개구에서 다 빚어지고 있는데 왜 네. 서울에 웬만하면 지금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 뭐
이 어느 정도 방 3개, 화장실 2개면 다 10억이 넘을 정도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른바 말하던 버블 세븐의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령 워낙 지금 이것 자체도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까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재산세를 묶어두고 그 다음부터는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겁니다. 2년 정도는 당신들이 대비해라. 그래 뭐 집을 팔고 나가든지 말든지 집을 사든지 전세로 가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네. 당장 이것이 들이닥치니까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들이 좀 믿게끔 해라. 그러니까 신뢰하도록 해라. 30대들이 믿는 건 부동산 뿌리를 뽑아서 우리가 좀 더 적절한 가격에 집을 잘 살 수 있겠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적어도 그동안은 전세를 살더라도 안정적인 가격 속에서 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좋겠죠. 하지만 집주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종잡을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전가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죠? 한편으로는 뭐 70대, 80대 한 30년, 40년부터 1주택에서 강남에서 살던 분은 지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재산세 나오면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물론 집 팔고 재산세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정책적으로. 그래서 좀 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른바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끊기 위한 반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합리적인 것을 미래통합당도 이 공감할 수밖에 없게 만들자 네. 이런 노력을 조금 보인다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현실적인 정책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그것을 집권 세력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단일한 목소리로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배종찬 소장의 진단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현 여권이 부동산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탈출하지 못하면 올 하반기 내내 이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좀 이 권력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부동산 문제는 필히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쟁점일 겁니다. 예, 왜?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누가 후보로 나오든지 간에 서울 시민들이 이 부동산 관련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여든 야든 이게 핵심 정책이 된다면 여전히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것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되고 그럼 대선 때는 아니겠어요? 대선 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든 야든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테고 이것은 기본소득과 함께 대선에서도 경제 관련되는 이슈로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거 2, 3개월 지나고 나면 없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원인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 배종찬 소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